바로 4천만 민중의 노래 이무리의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싱 단결생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추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진! 157일이 지났다고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날짜를 헤아리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를 위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단식 노동농성을 결의하신 동지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송영욱 이사장은 더 이상 우리들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고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라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정립회관 공대위의 입장입니다. 그 길에 항상 동지들과 중증장애인 동지들 그리고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동지들이 그 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움이 비록 작은 싸움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 시설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동지들과 이용자들과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투쟁입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 시설의 비민주성 이번 싸움을 계기로 첫 길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동농성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여러 동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서 여러 동지들이 결단을 내리고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 길에 오늘 연대 오신 동지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싸움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규 대표님 모시고 힘찬 투쟁사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계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한번 힘차게 쳐왔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방기 이사장은 정리사태 해결하라! 책임방기 이사장은 정리사태 해결하라! 폭력관장 몰아내고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폭력관장 몰아내고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오늘이 157일째라 그럽니다. 날짜도 이제 없고 진짜 날짜가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57일 거의 6개월이 다 되도록 이런 투쟁을 해오면서 그동안에 느껴왔던 것, 겪어왔던 것들이 우리들에게 157일이라는 날짜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피해를 보았고 또 피해를 당하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껴왔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우리가 그토록 참고 인내하고 또 앞으로 얼마만큼 더 인내를 해야 저들이
저희들이 우리와 대화를 할 것이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저들을 저 자신 앞으로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이제는 투쟁의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회 복지를 위해서 이 나라에서 쓸어버려야 할 쓰레기들로 박살내야 할 그런 인간 망종들로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저 자신 동지들한테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이 결의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통역관장 연임결정 송여국은 사죄하라. 통역은 사죄하라. 혹은 사죄하라. 민주운영 정치 투쟁. 끝까지 중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민주운영 정치 사태와 정의탈당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힘찬 민주화 투쟁은 바로 공공연맹의 투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힘차게 같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연맹 이우동 위원장님 모시고 힘차게 투쟁차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들이 157일간의 농성 이후에 다시 단식 노숙 농성이라는 중대 결단을 내린 장소에 저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 단식 노숙 농성이라는 중대한 투쟁 전술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을 결행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공무원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공대위 기자회견과 대책회의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과 회의를 참석했다가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다져는 집회가 오늘 이 집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연맹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공공연맹 또한 이 중대한 상황에서 동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투쟁을 나서서 선도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농성 이후에 특히 폐쇄된 장소에서 농성을 하다가 단식을 했을 때 심신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저들이 자본이 단결한다면 우리 또한 단결을 강화하고 확장해서 이 싸움 반드시 끝장내고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우리 공공부문 투쟁의 전통이 얼마나 경결한 것인가, 그리고 끝장을 보는, 그리고 끝까지 그 투쟁을 사수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서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함께하면서 솔직히 이런 날 오지 않기를 정말 가슴 깊이 바라왔었습니다. 어제 우리 동지들이 집단 단식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무거웠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드는 생각은 우리도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도 정말 이 새끼들 죽일 수 있는, 정말 붙잡아서 목을 쳐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들과 다른 건 저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 돈으로 처벌해서 깡패 새끼들 도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폭력을 자행하면서도 경찰들과 한통속에서 같이 꿍짝꿍짝하고 끊임없이 우리 장인 동지들과 우리 조모 동지들을 지금까지 탄압해 왔습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거 한두 번 지켜본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둥이를 맞고 맞아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이제 단식까지 결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돌아오게 된 것은 과연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뭘 그렇게 크게 요구했습니까? 시설에 대한 민주화를 요구한 것 뿐인데 뭘 그렇게 크게 요구했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내몰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국 이사장, 이 새끼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개새끼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 앞에 와서 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알을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지들,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란 동지들과 함께 저 또한 그 각오 같이 할 생각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살기 위해선 저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107일 동안 화합 취재를 하면서 처음에는 날짜 세는 재미로 살아갔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 힘이 닿는 그날,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투쟁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동지들과 그 승리 기쁨 같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개가 짖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중증장애인 동지들 괴롭히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가리 잡으러 왔습니다. 이완수 관장을 사주하고 그 똘마니 같은 새끼들 꼭두각시처럼 활용하면서 허실실 웃으면서 한 발 뒤로 나짝 빠져가지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송영욱 이사장 잡으러 왔습니다. 동지 여러분 맞습니까? 힘차게 우리 투쟁의 결의를 모아서 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이 다음은 힘차게 안녕하십니까. 정립회관 민주화 공대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장여성 공감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송영욱 이사장 집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동안 이 앞에서 계속 집회를 했었고 그냥 우리 공대위에서 여기 와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동안에 또 이동부장 법률 제정을 위해서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해서 오늘 여기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참 송영욱 이사장은 언덕을 좋아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립회관도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 있는데 집도 이렇게 언덕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을 절대 불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영욱 이사장이 어떻게 하면 정립회관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인지, 정말 157일 동안 정립회관에서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과 그리고 노조원들의 이러한 투쟁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도 오랫동안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리고 머리를 돌리고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7명이 단식 투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밥을 굶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먹는 것조차도 뿌리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단식할 수 있고 그 단식에 밥을 굶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단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선택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7명이 단식했다 그러면 송영욱 이사장이나 아마 정립회관의 관장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곳에 있는 장애인이나 또 노조원들은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아마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번 어디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너네들이 얼마큼 하겠냐 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가진 자들이, 정말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가지지 못하고 정말
무엇을 싸울 거리조차도 싸울 힘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단식이라는 것을 통해야만이 투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거는 투쟁을 해야만이 이 사회는 고개를 돌려보고 그리고 왜 너네들 뭘 얘기하느냐라고 귀를 기울이는 사회입니다. 송영욱 이사장도 일말의 양심 없이 그들의 가진 자들과 똑같은 행동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낯설지 않고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언제나 싸움 현장에서 목숨을 걸면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목숨 걸고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것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참하고 처절한 생각도 들지만 그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 싸움에 대한 자기 투쟁에 대한 의지의 분명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의 표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리고 머리를 돌려버린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 사회에 희망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기한 감동 자립생활센터 중 동지들 오셨습니다. 자식 빼고 반격 동지들 오셨습니다. 다음은 부장애인 연대단위 동지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힘차게 내가 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동지여 내가 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예, 안녕하세요. 저희 발언을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서로의 따뜻한 온기가 필요로 하는 계절인 겨울이 다가오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정립해간 민주운영을 위해 투쟁한 지 오늘이 157일째. 안녕하세요.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최진영입니다.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2년 전에 정립해가는 제게 자립생활 이념을 심어주어서 잘못된 사회를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고쳐나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정립해가는 제게 분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립해간의 전 간장인 이한수 씨의 정년이 지나고도 장기 집권을 잡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동조합원들과 중증장애인 이용자들이 결합하여 투쟁한 지 어느새 새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한수 씨 측근들은 처음엔 우리에게 당구공으로 위협하였고 다음엔 골프채와 쇠파이프, 지팡이, 비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여러 차례 폭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였고 급기야 9월 8일 새벽 3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한수 씨가 사주한 용역깡패 30여 명, 비조합원들과 곰돌이 봉사회라는 외부 단체까지 합세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무시당한 채 중증장애인들을 진짜처럼 드러내고 남자 조합원들의 웃옷을 벗겨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여성 동지들을 감금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충격은 제게 잊지 못할 악몽이었고 아직도 온몸이 떨려옵니다. 그날 이후 정립회관은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중증장애인에게 세상가의 문을 열게 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해버린 이한수 씨의 욕심 곁에 자기 밥그릇 떨어질까봐 폭력도 서슴지 않는 비조합원들의 쓰레기적인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쓰레기적인 모습의 얼굴들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고 폭력에 물든 정립회관 싫고 가진 자들의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에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주체적인 모습으로 당당하게 잘못된 사회에 저항하라고 가르쳐주었던 예전 정립회관으로 돌아올 때까지 절대 이 싸움에서 멈추지 않고 동지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구 정당하다. 정립회관 민주운영 쟁취에서 장애예방 앞당기자. 감사합니다. 예, 지금 단식로 흉노성을 결의하신 동지들 중에서 저는 참 최진영 동 잘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열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입니다. 박경수입니다.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저기 국회에서도 배웠죠, 그죠? 항상 투쟁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얼굴 마주보며 이렇게 투쟁을 이야기한다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만드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곳에서 이제 굶지만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함께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송영욱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와서 대화를 하고 뒤에서 숨어서 이 높은 곳에 숨어가지고 뒷조정하지 말고 장애인도 이곳까지 오기 힘드니까 정말 오는데 연락이 힘든데 이곳까지 힘드니까 정당당당하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원상복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왜 핍박하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핍박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는 핍박이라는 단어를 듣고 왔는데 이게 적반하장도 유만부둥이지 뭐 이런 말을 다 하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마당에서 단식투쟁을 결의하는 마당에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57일 우린 투쟁을 했습니다. 왜 시작했느냐? 11년간 정립회관에서 관장을 해먹은 이완수 관장이 있습니다. 그 관장이 11년 동안 해먹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의 소아마비협회 이사진들이 저것들끼리 모여서 그것도 호텔에서 모여서 정관을 개정하고 다시 이완수 관장을 2년을 더 연임시켰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년제를 두고 정년을 지키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돈 받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곳에서 왜 정부의 지침도 안 지키고 저것들 마음대로
개정을 해서 왜 임기를 연장시킵니까?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왜 헌법에도 보장하고 노동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동조합을 다 없애야 되나요? 노동조합을 다 없애기를 바랐습니까? 혹 장애인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완수는 장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휠체어탄 장애인입니다. 송영욱 이사장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장애인의 이익을, 장애인의 서비스를 갉아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장애인의 복지권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장애인들과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사람들을 다 비장애인들이니까 다 쫓아내고 장애인들을 취업시킨다, 이런 악선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집 잘 지어가지고 저것들 배돼지 쫙 배부르게 처먹고, 이렇게 처먹는다는 말 하면 안 되죠. 열심히 먹고 단식이라는 것들조차도 모르고 민중이 가지지 못한 서름조차도 모르고 그러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팔아서 마치 인권사업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권사업 한다고 그 동네 주민들한테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다 자선사학과 이야기하지만은 그 뒷배경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는,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 있죠. 회칠한 무덤. 죄송합니다. 이거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하지만은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무덤. 그러한 본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가진 자들, 장애인 중에서도 기득권들, 그들의 속성입니다. 그들을 잘 싸우게 만들고 그들이 올바르게 가게 만들고 그들이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노동조합의 역할이고,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투쟁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노동조합을 말로는 밖으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밖으로는 인정한다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뒤통수 치고 탄압하고 해왔던 바로 그들의 작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정립회가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외칩니다. 장애인이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장애인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대다수 장애인들의 이익, 대다수 장애인의 권리에 보편적으로 기반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거 아니? 가진 놈 맨 놈의 패거리에, 그 단체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마치 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들은 가진 놈의 패거리적인 작태들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지만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당연하게 인정받고 그리고 활동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설의 민주화, 시설의 비리를 막고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말 권리, 이익,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는 그러한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투쟁은 정당한데 왜 우리가 이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핍박은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당한 투쟁을 이야기하니 그들이 한 짓은 뭐냐? 노동자 잘라버렸습니다. 4명 잘라버리고 4명 징계했습니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조폭놈 새끼들 끌어들여가지고 동성장을 침탈하고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습니까? 그런 돈 들여가지고 조폭놈 들어오기 위해서 그 돈 쓰면서 장애인 당사자를 핍박한 것은 바로 이들이 우리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핍박하는 것 아니라 저들이 핍박하는 것이고 바로 그 꼭대기에 이 높은 곳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왔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습니까?
너무 길게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정립회관의 만의 투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 몇몇의 투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투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 사립학교법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학들도 국가 돈 들어가지고 교육비 돈 받아가지고 저것들 맨몸이 처먹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공익이사제의 추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계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정말 노동자들이 추천하고 장애인들이 추천하는 공익이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투쟁으로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물러가겠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무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물러가고 사표서를 여기 갖고 와서 사표를 찍고 당연하게 공개적으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추천하고 그러한 것들을 아래로부터의 함께 할 수 있는 이사진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쟁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듯이 사회복지법이 개정돼서 공익이사진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한 투쟁까지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게 싸웁시다. 정말 즐기게 싸우고 우리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오늘 단신공성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동지들의 의지와 그렇게 함께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투쟁이 긍정적이라는 것들을 우리 긍정적 이야기들 생각나시죠? 그죠? 긍정적으로 싸웁시다. 아주 치열하게 싸웁시다. 우리 구호 한 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지들 웃는 거 아시는데 제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정립회관 민주화 정치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아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립회관 민주화 정치 어떻게 안 된다 하지 말고 아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호동 위원장님 더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좀 나오셔서 같이 걸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가 얼굴 빨개졌습니다. 우리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구호를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립회관 민주화 정치 어떻게 안 된다 하지 말고 아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서 해주십시오. 정립회관 민주화 정치 어떻게 안 된다 하지 말고 아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제가 이 암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 있죠. 시작을 동지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지들, 우리 박경석 집행위원장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호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안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 된 것 같은데. 자, 준비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정립회관 민주화 정치 어떻게 안 된다 하지 말고 아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집행위원장이 틀리셨습니다. 정립회관 민주화 정치 어떻게 안 된다 하지 말고 아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정말 우리 즐기게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동이로 살아간다고 친구여 이 세상에 기죽지 마라.
뚫어져 한쪽으로 사는 한쪽이 우리 장애복지 한쪽 한마저 우리들은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반드시 끝장낸다! 독립투쟁 승리하자! 차별의 폭력 눈총을 깨고 400만의 힘으로 하나로 자외쳐 불러라. 해방의 나라 장애 해방 참 세상을 우리를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예, 동지들, 지금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또 한 순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숨을 건 무기한 노숙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송영욱 이사장은 즉각 사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라. 자립생활 이념을 전파하며 중증 장애인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던 한국 최초의 장애인복지시설 정립회관은 지금 무책임한 이사회와 오직 자신의 탐욕에 눈이 먼 이완수 관장의 천인 공노할 폭력 만행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결정된 이사회 관장 임기 연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적 민주성을 훼손한 비민주적 처사이자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었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 인권단체들은 지난 6월 22일 시설 민주화 점거 농성 투쟁에 돌입했고, 이어 6월 24일에는 노동조합 인정과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정립지부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이 시작되어 현재 5개월이 넘는 장기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공대위가 요구하는 정년이 지난 관장의 퇴진과 공개 채용, 노동조합 인정과 징계 철회, 그리고 시설의 주체인 장애인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운영구조는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이용시설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하지 않고 올바르게 공공성을 갖는 길이며 장애인들과 노동조합의 공통된 시설 민주화 요구이다. 권력과 개인의 정복이 아닌 공공시설의 노동자로서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시설의 당당한 주체로서 장애인으로서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시설 민주화를 위해 중증 장애인들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160여일의 힘겨운 점거 농성 투쟁 동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사태 해결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권력의 눈이 먼 유한수 관장은 인간 이하의 만행을 저질렀다. 행정보조인 서비스를 중단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당하고 생존의 수단까지 빼앗기는 탄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었지만 인간 이하의 탄압이었기에 더욱 굴복할 수 없었다. 이완수 관장은 더욱 잔혹한 폭력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전통일체화의 의지에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지난 9월 8일에는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여 광란의 폭력 만행을 저질렀다. 농성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새벽 3시 검은 옷에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마스크를 쓴 채 흉기를 들고 들이닥친 조직폭력배에 의해 중증 장애인들은 비참하게 집적처럼 끌려나와 내동댕이 쳐지고 노동조합원들의 옷이 벗겨지고 무릎이 꿇려지고 쇠파이프로 집단 폭행당하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조직폭력배들이 몰려간 후 공대위 동지들이 분노의 치를 떨고 있을 때 이완수 관장은 폭력에 가담한 사측 직원들과 곰들이 봉사회에 아침밥을 사주고 있었고, 이후 폭력에 가담한 사측 직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심으로 사죄하려는 중증 장애인들의 요구마저도 저들은 거부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노숙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즉각 한국사업협회 송영욱 이사장은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살인마 유한수를 즉각 퇴진시키고 시설 민주화 요구에 답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 만행의 주동자를 처벌하고 유한수 관장의 임기 연장을 위해 자행된 노조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무책임한 자세로 방관하는 송영욱 이사장과 이사회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 하나, 폭력 만행 자행한 이완수는 즉각 퇴진하라. 하나, 폭력 만행 주동자를 처벌하라. 하나,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립회관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운영 주체로 인정하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라. 2004년 11월 25일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 157회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거 가자 우리. 어디 싸가자고 나 진짜. 중국애들. 그렇게. 잠깐만. 검찰청이잖아. 보고 싶네. 잠깐. 검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이 뭔데? 잠깐만. 경찰관이잖아. 아니 마포구청이잖아요. 아니 마포구청인데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특별사법경찰. 경찰이잖아. 무슨 소리 하는 게 그걸 구분 못해요 이렇게. 잠깐 나 눈이 신문 적어놓으면 되지 이거.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특별사법 경찰관 이런 거만 보면 되고. 이거 봐 특별사법 경찰이잖아. 공무원이 아니 공무원도 이거 찍지 말아요. 왜 찍어? 또 보고. 아니 보고. 아니 경찰이잖아. 왜 경찰은 마포구청에서 왔다 그래 너가. 마포구청이지 그럼 뭐 경찰이에요 우리가? 이거 경찰을 적어놨잖아. 경찰에서 특별사법 경찰관. 마포구청 문제 경찰 아냐? 검찰에서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경찰하고 똑같은 분들이야. 경찰에서 증거 파악하러 오는 놈들이야. 파견대가 나가요. 그래서 정부까지 씨가 데려갔어. 짱구만. 이렇게 부었어? 그동안에 150여일이 되는 많은 일을 겪어왔는데 우리는 끝까지 대화를 하려고 했고 사죄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변명 아닌 변명을 지켜가고 예, 비켜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교라고 합니다. 네, 여기 서이트시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쟁을 같이 하면서 이번에 단식 농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립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업협회 이사장으로 있는 송영욱 씨 집 앞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식 농성을 결의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완수 씨의 관장 연임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했었고 또 수차례의
피켓팅 시위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해왔지만 그들은 끝까지 우리의 대화 요구를 저버리고 결국은 변칙적으로 관장연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의 대화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심지어는 4차례의 폭력 만행을 저지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비인간적으로 폭력을 대응할 수도 없었고 또 그들 4차례의 폭력 만행에 저희는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사죄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저들은 끝까지 법적으로 해결하자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저 자신이 정리배관을 이용해 왔었던 용자로서 저 자신 정리배관을 사랑해왔고 또 정리배관이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은 우리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자립생활 운동을 도입하면서 저 자신 많은 기대를 해왔었고 좋아해 왔었던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그 책임을 방기한 이완수 관장과 송유국 이사장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끝없는 해결의 촉구와 또 거기에 맞서서 몸으로밖에 할 수 없는 단식 농성을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오지 않도록 저희는 바랬고 요구해 왔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은 양보할 것도 또 물러설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저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폭력 만행을 저지른 주동자들을 자기들 손으로 처벌하는 그날과 변칙적인 관장연임을 철회할 때까지 나와 또 우리 동지들은 끝까지 여기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럼 단식농성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규 씨 말고 몇 분이 들어가세요? 6명이 좀 더 있고요. 총 7명인데 사실 2명의 비장애인 빼고는 모두가 다 출중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장애인이지만은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추위에도 약하고 또 몸도 지금 많이 장기간의 농성으로 인해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또 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이 투쟁에 돌입하는 만큼 다른 동지들과 끝까지 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 좀 건방진 얘기지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참 평소에 참 좋아했는데 정리배관 사태를 겪으면서 그 한계를 제가 느껴옵니다. 저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고 또 얼마만큼 사람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드는데요. 정말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화의 요구의 상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닌 진짜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쓰레기로 생각하지 않도록
이제는 저들에게 그리고 송영국 이사장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끝까지 투쟁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상태가 어떠세요? 야야야야야 얘들아 여기 있더라 여기 좀 지키라. 야야야야야 얘들아 얘들아 이리 와요. 배터리 없으면 어떻게 야 이거 있다. 배터리 없어. 중국에 있는 거 있어요. 한 개 갖다가 어저께는 나 이거 뭐가 되냐고. 이번 면장은 처음 일 없었는데. 너그 컴퓨터 뭘 먹어야 되겠니? 굉장히 말리고 있다고 하던데. 글쎄요. 굉장히 말렸다고 하던데. 처음에 일이 없었나요? 지능이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이 판단하는 거지. 정치적인 판단하는 거지. 내가 모른다 이거야. 그거 난 다 지금 찾아갔다. 이게 판단했던 거지 이제. 아까운데 어디에요? 짠 먹고 멀미 멀지만 가천 부장 가깝지. 자네이 지금 무슨 자? 우리 친구들 가는 거에 대해서 사진하고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달래. 장애인. 야 여보만 알아. 딱 새벽 몇 대. 그날 그 정부.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너무 뛰어났어요. 나를 보고 너무 좁아. 우리가 뭘 그럴 수 갖다 놓으면 되지. 여기다 놔뒀다가.
차 저기 안 쓰면 안 되나? 저기는 성그레에서 사. 아, 그래? 아니 앞으로 갖다 더 붙여요. 더 붙여요. 많이 떨어요. 아니 이쪽으로. 똑바로. 누가 멘트 끼고 누가 물어보면 만타를 해보고 있어. 원피스는 연습을 좀 나눠라. 정말. 그래서 이 10시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이거 보셔봐. 네, 진짜. 끝나. 똑같아? 어? 20대랑 30대 정말 나중에. (9월 8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새벽 침탈 이후에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 대표단이 와서 구성이 돼서 협상을 했었지만 결국엔 이사회에서 모든 걸 틀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이 됐고, 그 안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이사장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식 노숙투성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 열쇠를 쥐고 있는 이사장, 또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장이 직접 이 사태를 나와서 해결할 때까지 이 무기한 단식 농성은 절대 풀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후에 네. 이 자리에서 농성을 좀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하실지 일단 여기서 저희가 이곳을 택한 이유도 그동안 수없이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사무실도 찾아가 봤고 연락을 만나기 위한 방법을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거든요. 항상 도망만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이사장 집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사장을 만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또 한 번도 폭력 사태 얘기만 들었지 그 어떠한 폭력 사태였는지 아마 이사장이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선저물이나 피켓 그런 것들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사장을 만나면서 이사장한테 직접적으로 빨리 정말 더 날씨 추워지기 전에, 더 많은 장인 동지들이 쓰러지기 전에 이 사태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총 단식 농성 진행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한 5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장애인 동지 한 3분, 그다음에 조합원, 비장애인 동지 한 2명 해서 총 5명 정도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건 우리 차. 왼쪽에 있는 거 괜찮아. 저기. 저기도 왼쪽 보겠어요. 아니 어디로 가요? 저 전에 차 갖다 주러 가는데 영등포 방향 같이 가고. 왜요?